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문의나 상담 의뢰를 하실 분들은 하단에 070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전처럼 부부가 살면 안 되는 이유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만 부부들이 외도 직면 후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도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추가적인 외도를 예방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도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즉 외도 행위자의 개인적인 변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질적인 부분 또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성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부부가 일정한 결혼 생활이 지나면서 뭐 권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간에 갈등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분쟁에 빠질 수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누적 되었다가 결국은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외도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가족 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결혼 전 원가족 안에서 부모 세대나 형제 자매 안에 이미 외도 사건이 존재했다면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결혼 후 핵가족 안에서 외도 행위자가 되거나 외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가족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환경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친구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업적으로 이성과 많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경계선을 잘 못 지킴으로 인해서 외도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뭐 변수로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만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술을 마시면서 일명 뭐 썸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외도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유흥업소에 찾아온 다른 그 방문자들과 이 썸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오늘은 어떤 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 두 번째, 부부의 변수와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외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제 외도 직면 후의 삶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그 가로 실선은 우리 삶의 시간의 축입니다.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빨간 점이 뭐냐면 외도 직면 시점이에요. 그것이 뭐 오늘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 외도 직면 이전에 물론 외도 행위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외도 직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불러보는 거죠, 이니셜로.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외도 직면 이후에 상담 현장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 선생님 우리가 다시 과거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도 직면 시점 이후의 삶도 그대로 A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외도라고 하는 것은 A라고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삶이 누적누적돼서 뭐 개인적인 변수가 됐든 부부의 변수가 됐든 또는 원가족 변수가 됐든 기타 환경 변수가 됐든 그게 빵 터져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외도 직면 이후에 또 삶을 A처럼 산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또다시 그 빨간 점선처럼 어느 시점에 외도가 재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외도 직면 이후에 과거의 삶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A의 삶을 다시 답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삶이 A라고 한다면 이 외도 직면 시점 이후의 삶은 A 플러스 알파의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것을 좀 더 제가 시각화시켜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거죠. 외도 직면 시점 이전의 삶을 그냥 노란색의 삶이라고 한다면 외도 직면 시점 이후의 삶은 노란색에서 좋은 것 더하기 초록색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A에서 A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의사소통을 향상해야 됩니다. 제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면서 외도 직면 이후에 의사소통이 나빠지는 건 뭐 외도라고 하는 대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외도 피해자든 외도 행위자든 또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물어보면요. 이미 외도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의사소통이 안 좋았다고 두 사람 다 공히 인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 직면 이후에는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야만이 외도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외도를 예방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부부의 성생활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묘하게도 부부들 중에는 있잖아요. 반짝 결혼 초에 부부의 성생활이 왕성했다가 뭐 아기를 출산한 이유라든지 또는 외에 뭐 기타적인 어떤 서로 간의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성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거리감을 두거나 또는 빈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성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즉 섹스리스의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도 직면 이후에는 부부의 성생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부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공감, 뭐 인정, 배려, 위로, 격려, 존중 이런 다양한 열망적인 그런 정서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욕망은 있으나 이 공유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미숙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외도에 대한 치료도 되지 않지만 추가적 외도는 거의 80-90%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외도와 관련해서 물론 외도 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성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건 하나의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부부 간의 어떤 정서적인 결핍, 손상 이런 것들을 그냥 버티지 못하고 외부에 가서 다른 이성과 함께 그걸 채우려고 하는 과정이 외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적 관계까지 이어지는 건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부의 정서 공유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이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것인가 또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고 익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외도 직면 유의 부부 상담, 외도 상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지어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외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 이후의 삶 사실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다시 부부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이혼을 하시더라도 외도 상담을 통해서 상처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부가 재결합하거나 또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재혼을 하더라도 이 외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치유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전처럼 부부가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상담 문의나 상담을 의뢰하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070 번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